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갑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잠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은 박영수 게이트다라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느끼죠. 이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뭐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은,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사람은 실은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변호사죠. 박영수 변호사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박영수의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은 박영수 사람이에요. 김만배, 박영수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박영수한테 윤석열을 그 특검 팀장으로 소개해줬던 사람, 추천해준 사람이 김만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감옥 들어갈 뻔한 남욱, 조우형, 이강길 누가 빼줍니까? 양재식 변호사가 빼주는데 이 양재식 변호사가 누구 심부름을 하는 거야? 박영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박영수 양재식 변호사 선임한 게 이게 신의 한 수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욱은 박영수하고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박영수가 변호사협회장 출마했을 때 거기 선거운동원까지 해줬었어. 그 정도예요. 이처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박영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려면 박영수를 수사 안 하고는 안 돼요.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거야말로 박영수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박영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기사를 쓴 기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재판을 맡은 판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장동에서 돈을 빼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이재명은 돈 받은 흔적이 안 나와요. 그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판사들, 돈 받은 판사, 김만배한테 술 얻어먹은 판사, 돈 받은 기자, 김만배한테 술 얻어먹은 기자, 돈 받은 검사, 술 얻어먹은 검사, 아니 김만배를 이용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쪼물락거리고 있는 전직 검사들까지 모든 게 판사, 검사, 기자들로 이루어진 게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박영수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김만배의 윗선이 박영수지. 김만배의 윗선. 자, 보세요. 이 윤갑근 검사장이 등장합니다. 윤갑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어요. 근데 윤갑근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건 하나 빼줬다 이거야. 조우형이도 빼줘라. 조우형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을 빼주라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우형도 빼줘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남욱하고 조우형이 2014년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갑근이 빼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갑근 지금 국민의힘 그 충북도당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윤갑근 이 사람 역시 박영수 라인입니다. 특수부 라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을 좀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왔다.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딱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뭐 내가 여기 왜 이 싸움에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아느냐?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남욱을 좀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라고 하잖아요. 자, 결국에 남욱이 하던 일이 남욱이 일을 잘 못하니까 야, 만배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한 거란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사건을 대장동을 진짜 총괄 지휘한 사람은 누구야? 박영수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죠? 남욱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남욱이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만배야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실질적인 오야가 누구냐고. 박영수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심지어 뭐 검찰 동원해가지고 막 빼고 막 그러죠.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누구 빼고 여기 뭐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실까요? 자, 이 양재식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디 갔니? 양재식 변호사가 딱 등장을 하죠. 이렇게.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서, 양 변호사님이 여기 누구야? 이게 양재식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됐으면, 자, 모든 게 대장동 사건은 박영수에서 시작해서 박영수로 끝났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모든 게 결국엔 박영수를 안 거치고는 대장동이 진행이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사람 양재식 변호사예요. 서울대 나왔고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여기 법무법인 산호, 그 다음에 법무법인 강남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박영수가 있던 데잖아요. 그죠? 쌍방울에서도 이 양재식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양재식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보까지 했었어요. 자, 보면은 양재식 변호사의 이 프로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거의 모든 프로필이 박영수와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들리는 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요. 박영수한테는 2명의 최측근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윤석열이면 현직의 윤석열이 있었으면 전관 중에 양재식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붙이죠. 기자 중에는 김만배가 있다. 자, 그럼 이 대장동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 몇몇 결국에는 박영수로 이어지고 심지어 윤석열도 박영수 밑에 들어가는 셈이 돼버리죠. 자, 근데 왜 엉뚱하게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지들이 해 먹고 난 다음에 들킬 것 같으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돌려져 있을 때 자기들은 얼른 해먹고 튀려는 거죠. 자, 대장동뿐만 아닙니다. 쌍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쌍방울도요, 검사 출신 사회이사가 9명이에요. 뭐 변호사도 7명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또 보니까 박영수 아니면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어집디다. 그러니까 대장동만 박영수가 핵심이 아니고요. 쌍방울도 사실은 박영수로 이어져요.
진짜로 보세요.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됩니다. 대장동은 박영수, 쌍방울도 박영수. 대장동도 쌍방울도 모두 박영수예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박영수 특검이 그 한번 칼침 맞은 게 있어요. 깡패들한테 칼침 맞은 게 있거든. 그 왜 깡패들한테 칼침 맞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조직폭력배를 이렇게 그 변호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폭력배가 감옥에 갈 뻔했는데 박영수가 건져준 거야, 거의.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 그 사건 관계인, 이 사람도 역시 조폭인데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박영수한테 항의를 하다 칼로 찔러버려요. 예,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박영수가 칼 맞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영수 변호사가 조폭들하고 되게 친해 또. 근데 쌍방울이 지금 문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폭이라는 점 때문이잖아요. 얘들 다 조폭이잖아, 조폭. 그러니까 결국에 박영수를 빼고는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뭐 이태영 변호사님, 이남석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은 뭐 박영수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다 연결이 돼요. 특수부 검사들이랑. 특수부, 강력부.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이 박영수가 주로 그 깡패들을 어디서 잡아들인 줄 알아요? 수원에서 잡아들여요. 김만배 고향이 어디? 수원이에요. 아까 그 윤갑근 등장하죠? 윤갑근이 어디서 등장한, 윤갑근도 지금 원래 어디 있었다? 예, 수원지검에서 있었고요. 예, 또 있어요. 예, 김수남 검찰총장 50억 클럽. 그 사람도 수원지검장에 있었어요. 자, 희한하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를 딱 놓고 시작하니까 대장동에서 자연스럽게 쌍방울로 이어지고 쌍방울에서 자연스럽게 수원으로 이어지고 수원에서 자연스럽게 조폭으로 이어지죠. 네. 뭐 누구는 아수라 이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아수라 뭐 그건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수라의 실질적인 모델은 박영수야, 박영수. 잘 모르는 것들이. 진짜. 야, 박영수 이 양반이 난 아무것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이제 칼 맞았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 맨날 깡패들 이렇게 변론하고 그러더니 또 결국 칼 맞고 저러는구나. 아이고 좀 조심하지. 그러길래 깡패들 변론해주지 말라니까 왜 저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깡패들 변론을 해준 게 아니라 깡패들이 오히려 박영수를 두목으로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 또 그것도 뭐 또 박영수 특검이 또 왜 그 포르쉐 뭐 이것도 박영수 포르쉐 이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그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거대한 한마디로 이렇게 부패의 고리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박영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정점에 윤석열을 놓고 싶어 하지. 근데 윤석열은 거기 못 들어가. 못 끼워줘. 생각보다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니까. 윤석열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머리는 또 안 되잖아. 김건희만 몰라도. 여하튼 모든 부패 고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박영수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쌍방울이 대장동으로 엮이는 이유, 전혀 다른 사건인데 엮이는 이유가 그래서 엮이는 거고요. 그 정점에 박영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박영수 수사를 안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이상하게 얘들이 왜 이 인물 분명히 대장동 인물인데 왜 쌍방울이 등장하지? 라고 헷갈려요. 그리고 자꾸 이걸 이재명으로 이어져 있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패고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박영수입니다. 따라서 대장동도 박영수, 쌍방울도 박영수. 박영수를 수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생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박영수를 수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박영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누군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만배가 지난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도 실제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박영수가 아니었을까. 예. 더 가면 박영수한테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었느냐. 예. 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와요. 진짜로 김만배가 누구한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검찰 좀 말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박영수가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만배가 뭔 짓을 하든 자해를 하든 자해를 하든 타해를 하든 간에 누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요?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하지만 박영수는 스트레스 받겠죠. 박영수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박영수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세요. 박영수를 놓고 시작하니까 딱 이해가 되지. 김만배가 왜 저랬을까? 왜 괜히 저렇게 자살한 데 설쳤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자리에 박영수를 딱 놓고 영수 형, 나 좀 이제 좀 살려줘. 나 검찰 때문에 미치겠어. 검찰 좀 말려줘. 라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 딱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인 겁니다. 자. SK님, 낙엽도 조사해봐야.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있기는 해요. 박영수가 또 묘하게 낙엽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하고도 되게 발이 넓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박영수랑 몇 번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기자들 만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기자들한테 깍듯하게 하는데, 자기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아무리 경력이 일천해도요, 절대 하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자들이 그 사람하고 한번 안면을 트기 시작하면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좋은 기사를 안 써요. 박영수 같은 경우에 사실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난번 포레스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칼침 사건도 그렇고, 안 좋게 쓰려면 얼마든지 안 좋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박영수 같은 사람은요, 후배들한테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후배들 되게 관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현직을 떠나더라도 후배들한테 항상, 후배들이 또 필요할 때 또 예우를 해서 챙겨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동욱 검찰총장 때 그 대검 중앙수서부, 대검 중수부 간판이 내려옵니다. 간판 내리는 그 행사를 해요. 식을 해요. 그 식을 대검 중수부 간판 떼는 그 행사를 할 때 누구를 불러왔느냐? 박영수가 왔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산 증인이라면서 박영수를 불렀었다. 최동욱이. 왜? 최동욱도 박영수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박영수, 최동욱,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윤석열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라인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특수부 라인, 이 마피아, 윤석열 마피아, 요 라인도 타고 올라가면 박영수 라인인 거야.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부패, 검찰의 부패, 언론의 부패, 검언 유착, 이 모든 거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박영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상마리아님, 능수 박영수, 올리민주당님, 결국 돈으로 관리해. 그렇습니다. 그 돈을 누가 됐겠어요? 예. 그 돈줄이 대장동이었던 거지. 그게 만배였던 거죠. 자, 신종득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올리민주당님, 28일 서초로 민주진영 총집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28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검찰은 27일 날 금요일 날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허를 찔렀죠. 28일 날 갈 거야 라고. 그 결과 검찰이 좀 당황했습니다. 검찰이 당황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 설날 언론 플레이 시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그 출석 날짜가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출석 날짜를 이렇게 검찰의 허를 찌름으로 인해 가지고 뉴스가 초점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 플레이가 검찰 뜻대로 안 됐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28일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이 중요한 날 우리 좀 민주 진영이 총 집결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좀 지켜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28일입니다. 28일. 예. 토요일인데 글쎄 뭐 이날 아마 저기 남대문에서는 또 광화문에서 광화문대로 또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집회 가실 분은 그 집회 가셔가지고 또 계속 외쳐주시고요. 또 서초동에 오셔야 될 분은 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서초동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음력 설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설날에 하니까 많이 오셨네요. 지금 3,400분이 와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파란 물결님 서초로 꼭 모이세요 하셨고요. 천상 마리아님 의원들이 에워싸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많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딸님 이날만큼 서초로 가야죠. 그렇죠. 예. 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우영우가 아니고요. 우병우입니다. 파란물결님, 의원님께 문자 행동하자. 예. 좋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저 시간이 많이